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솔롬입니다. 저는 플랜테리어와 집안에서 식물 가꾸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소하게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올려뒀는데 이제는 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돼서 식물 가꾸시는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15년, 16년 정도 했었거든요.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딱 일에 지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게 딱 오면서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이었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틀, 3일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잠깐 쉬면 되겠지 하던 그 기간들이 일주일, 열흘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는 진짜 몸을 돌봐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왔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지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풀고 싶지도 않았고,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곳을 떠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보다가 집 앞에 화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원에 가서 식물 정도는 길러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식물을 하나 둘 기르다 보니까 식물에서 느껴지는 위로와 안정감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몰랐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약간 치유된 듯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식물에 홀리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고향 관련된 농부분들을 많이 만나는 일들을 오래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직업병처럼 그냥 관엽식물이 아니라 식용식물, 허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화원에 갔을 때 제가 골랐던 거는 다육이나 야자나 이런 계열의 식물이 아니라 허브 작물, 특히나 뭐 바질이라던가 애플민트, 딜, 로즈마리 이런 것들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키웠는데, 처음에 식물을 키웠을 때는 그냥 싱그러운 모습만 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식용식물이다 보니까 자랄 때 잎사귀가 커지면 이걸 따 먹기도 하고, 열매 식물들도 많이 키웠었거든요. 방울토마토라던가 고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열렸을 때 이걸 따서 우리 식탁에 올리니까 그 보람감들이 되게 좋아서 계속 지금까지도 도시 농부처럼 집안에서 이런 식용 작물들을 키우면서 먹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길렀던 식물들이 식용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 키웠던 건 아니고 집안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집안에 있는 샤시라던가 창문들이 식물이 원하는 만큼의 빛이 투과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빛도 적고, 그리고 우리가 물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식물을 죽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물을 적게 줘서가 아니라 많이 줘서 과습 때문에 죽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 관리가 잘 되는 식물들을 키우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자 계열이나 고무나무 이런 식물들이 초보자분들이 키우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작물들을 키워보시다가 저처럼 식용 작물들도 키워보고 싶다 하시면 허브류에서는 바질이나 딜이 키우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돈을 원래 많이 벌었어서 그래서 아팠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재미와 여유와 만족감을 포기하고 돈을 쫓아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나의 취미와, 특히나 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경단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내 커리어를 단절시키면서 내 인생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더 느낀 것 같아요. 내 본업은 조금 내려놨지만 나의 취미와 내 가정생활을 지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했을 때
크리에이터가 되면 그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경제적인 부분도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베란다가 있는 집을 가지셨다면 식물 키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베란다가 잘 갖춰진 집이 아니라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서 여름, 겨울에는 나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식물을 베란다에 있으면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돌 보러 자주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장 첫 번째는 만약에 지금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 추워서 나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 바닥에 매트 같은 걸 깔아두시면 그나마 밖에 나갔을 때 자주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발이 시리지 않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그렇게 만들어 두면 베란다 자체 온도도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런 온화한 환경을 만들어 두시면 실내 식물 같은 경우는 잘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아무래도 베란다는 야외 발코니가 아니다 보니까 거실이나 방보다는 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식물에게 충분할 정도로 빛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한 남향이 아니라면 식물등을 설치해 두시고 그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를 조절해 가시면서 그 식물에게 필요한 시간대에 일조량을 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초보일 때 식물들을 진짜 많이 죽여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공감을 잘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처음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집안에 싱그러움을 주고 싶어서 화분들을 많이 드리는데 나 또 이번에 식물 죽였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살려서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가장 친했던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요 콩고 식물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거의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진짜 누가 봐도 죽었다 싶을 만한 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버려야 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건강하게 키워서 다시 한번 돌려줄게 라고 말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 이 상태로 3개의 화분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게 컸어요. 그래서 하나는 다시 그 친구 주고 그 친구가 하나 이상이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2 화분은 제가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힘의 몬스테라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몬스테라가 사실은 집안에서 정말 잘 커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자랐을 때도 정말 크게 풍성하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풍성하다 못해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얘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르기 시작하면서 수영을 잡았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거 그냥 잘라서 버리지 말고 물에 꽂아두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물에 꽂아두면 꽃처럼 잠깐 동안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초보 식물 집사일 때. 그래서 그냥 꽂아뒀는데 어느 순간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물꽂이 삽목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를 잘랐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식물들도 있지만 뿌리를 또 하나 내리면서 하나의 개체로 자라는 식물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 첫 물꽂이 삽목에 도전해서 성공했던 식물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식물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저 안에 치유가 참 많이 됐다. 그리고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보람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진짜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어떤 취미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식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식물만큼 집안을 또 싱그럽고 화사하게 해줄 수 있는 오브제가 없어요.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의 분위기까지 좀 화사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식물로 플랜테리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